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가준의 50세 이상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백신 물량이 딸리면서 50세 이상 주민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LA 시내 비즈니스 업소들이 주차장 외에도 길거리와 인도를 야외 영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여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희생자를 낸 오렌지 카운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피해자들의 탈출과 경찰의 진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LA 시내 자동차 부품 절도 사건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또다시 급증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종교계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항공 여행객이 팬데믹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접종 후 6개월 후에도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장학재단이 2021년도 가을 학기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H-1B 등 취업 관련 비자의 해외 신청과 해외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입국이 정상화됩니다. 연방국세청이 3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경제 계획 발표와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준의 50세 이상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백신 물량이 딸리면서 50세 이상 주민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곳들은 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기 위한 예약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50대 이상 주민들이 백신 접종 예약에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케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아침 LA를 방문해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올해 53살로 발드윈 힐스 크렌쇼 플라자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용의자는 플루턴에 거주하는 44세의 아미나뎁 가시오라 곤잘레스로 숨진 피해자들과 사적인 혹은 사업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 당국은 지난밤 용의자가 자전거 케이블을 이용해 사건이 벌어진 사무용 건물 야드의 문을 잠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4명의 희생자를 낸 캘리포니아주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피해자들의 탈출과 경찰의 진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오렌지 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범행 장소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는 동안 용의자가 끔찍한 광란을 벌였다면서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반자동 권총과 페퍼 스프레이, 수갑, 탄약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에미나답 객시올라 곤잘레스는 전날 2층짜리 사무용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 중개, 주택융자업체 유나이티드 홈스 사무실에 들어가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거치대에 고정할 때 쓰이는 케이블 형태의 자물쇠를 이용해 사무실 출입문을 안에서 봉쇄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무실 안으로 바로 진입할 수 없었고 절단기를 사용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곤잘레스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됐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을 이미 총으로 사살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나이가 9살이며 성인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나머지 여성 1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LA 시내 자동차 부품 절도 사건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시내 비즈니스 업소들이 주차장 외에도 길거리와 인도를 야외 영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올 여름까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LA 시내 자동차 부품 절도 사건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에만 471건의 자동차 부품 절도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LA 시내 자동차 부품 절도 사건의 증가세는 2019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차량 부품 도난 사건은 폭증해 256건이 발생했으며 불과 석 달 후인 지난 1월에는 471건으로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2010년 이래로 LA시의 차량 부품 도난은 11월부터 2월 사이 항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차량 촉매 변환기의 경우 타 차량 부품들과 달리 플래티넘, 팔라듐, 로디움과 같이 비싼 금속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부품 절도 사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10일 카운티 셰리프국 경관은 산타클라리타에서 75만 달러 상당의 차량 촉매 변환기 250개를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산타모니카 경찰관은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LA 시내 비즈니스 업소들이 주차장 외에도 길거리와 인도를 야외 영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올 여름까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시 당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되자 지난해 5월 말 비즈니스 업소들의 야외 영업 공간을 확대하는 무료 임시 퍼밋 프로그램인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렌지 티어 진입으로 술집의 야외 영업이 오는 5일부터 허용되는 가운데 시내 술집도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름 이후에도 페리오 공간을 인도와 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영업하기를 희망하는 업소들에게 관련 퍼밋을 계속 제공하는 방안도 시 당국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장학재단이 2021년도 가을학기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인장학재단이 1일부터 27회 장학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전신이 4.29 장학재단인 한인장학재단은 지난 1992년 LA 폭동 피해자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마련한 기금 123만여 달러로 설립된 재단으로 정부 기금을 종잣돈으로 지난 26년 동안 동포사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2021년도 가을학기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입학 예정자로 4.29 폭동 피해자의 자녀, 코비드-19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녀, LA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등 지역 소수민족 자녀 혹은 경찰이나 소방관의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최학선 한인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그때 그 폭동을 당하고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성년이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그와 관련된 분은 물론이지만은 그 외에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공부는 잘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줍니다. 그다음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 공무원 그런 분도 가능합니다.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1인당 1,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해 4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학교 성적표, 세금보고 사본, 펩사 사본, 에세이 등으로 신청 양식은 koreanheritage.org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네, 이번에 그 에세이에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것은 코비드-19을 통해서 모두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 젊은이로서 이것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겪었던 어려움이라든가
거기에서 서로 이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경험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그런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려고 합니다. 장학금 신청 서류는 1111 크렌쇼 불바드 LA 캘리포니아 90010에 위치한 한인장학재단 사무실로 우송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인장학재단 사무국 213-738-0908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인장학재단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젊은 한인 청년 에드워드 리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지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6회에 걸쳐 967명의 학생들에게 111만 4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으로 올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세금 보고 시즌 중에 연방의회가 지난해 실업수당 일부에 대한 비과세 처리 혜택을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IRS는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을 당초 오는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한 달 정도 연기했습니다. IRS는 이날 발표에서 실업수당 비과세를 계산하지 않고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 중 환급 대상인 경우 오는 5월부터 시작해 여름까지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RS는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만을 이유로 수정 세금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세금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로 연방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수정 세금 보고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에 따라 조정 총 과세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한해 부부가 공동 보고할 경우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중 최고 2만 400달러까지, 개인 보고의 경우 최고 1만 2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월부터 H-1B 등 취업 관련 비자의 해외 신청과 해외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입국이 정상화됩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제한했던 취업 관련 비자 신청과 비자 취득자들의 미국이 입국이 재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업 관련 비자 해외 취득자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해 포고령이 어제로 시효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더힐에 따르면 복수의 소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포고령 시효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포고령은 이날 자동 시효 만료돼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셈입니다. 팬데믹 초기 이 포고령을 발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1년 3월 31일까지 해외 취득 관련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마당에 외국인들의 미국 기업 취업을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작 가장 필요했던 IT 및 하이테크 분야 외국인 기술자들이 입국을 못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 포고령을 폐지할 것을 기대됐으나 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얼마 남지 않은 시효 만료로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2분 헌팅턴팍에서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진도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3.2였지만 나중에 관측소에 의해 규모 3.0으로 수정됐습니다. 진원지는 헌팅턴팍 커뮤니티 어덜트 스쿨과 710 프리웨이 서쪽 거주지 인근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지진은 웨스트 헐리우드와 페사디나 그리고 레이크우드 주민들에게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이 오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 본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연합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올해 102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등 26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윤여신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저희의 행사가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지 10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제 현재 지금 미국 내 동양인 차별 사태 등 통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나라 정신과 단결이 필요해서 초기에 이제 선구자들이 독립 정신을 이어온 대한인 국민재단에서는
저희가 102주년을 기념하는 이제 여러 단체하고 같이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식을 개최를 해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행사들이 대면으로 치러지지 못했는데 이날 행사는 오랜만에 대면으로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해가며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정임 무용단의 기념 공연을 촬영해 유튜브로 담아 행사장의 분위기를 돋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한인 상장은행들이 분기별 현금 배당은 이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인 상장은행들이 올해 1분기 현금 배당을 지난 2월 일제히 지급한 가운데 4개 한인 상장은행 중에서는 뱅크 오브 호프가 주당 14센트로 가장 높은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한미은행과 퍼시픽시티뱅크가 각각 주당 10센트, 오픈뱅크가 주당 7센트 현금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비상장 한인은행 중에서는 CBB은행과 시애틀에 본점을 둔 유니뱅크 가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 배당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CBB은행은 2014년 2월 창립 이후 첫 10% 주식 배당을 실시한 이후 2016년 5월과 2018년 1월 각각 10% 주식 배당을 실시했었습니다. 반면 2006년 9월 출범한 US 메트로은행은 아직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주들은 US 메트로은행이 지난해 537만 달러, 2019년 524만 달러, 2018년 385만 달러, 2017년 670만 달러, 2016년 260만 달러 등 꾸준히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US메트로은행 김동일 행장은 지주사인 US메트로뱅콕이 2019년 말에나 설립됐고 그동안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당을 하지 못해 주주들에게 송구하다며 주주들이 배당을 원하는 만큼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현재 배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례식까지 치렀던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 전직 한인 언론사 대표가 멀쩡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지 한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텍사스 한국일보는 지난해 11월 19일 장례식을 치렀던 고태환 텍사스 중앙일보 전 발행인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한국일보는 고태환 전 발행인의 모습이 지난달 29일 오후 현지 캐롤튼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포착됐으며 고태환 전 발행인이 이날 1시간이 넘도록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텍사스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27일자 신문에 지난 2020년 11월 19일 숙환으로 소천하신 고 고태환 집사의 장례 예배에 코비드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조문객들과 화환과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며 사기 장례식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 씨의 생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한인 사회에서 파문이 확산되자 텍사스 중앙일보의 문정현 발행인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가짜 장례식을 치렀으며 이는 고태환 씨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견에서 문 씨는 고태환 씨가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같은 시각 한국에서 굿을 내야 한다며 지난해 초부터 굿을 종용했고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고 씨가 시키는 대로 거짓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한국일보는 그러나 고태환 씨는 지인을 통해 자신은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문 씨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이라고 전해 사태가 두 사람의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루이스빌 경찰은 이번 가짜 장례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전날 문 씨를 불러 신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전말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야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2분입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605번 놀스 방향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텔레그랩 로드 구간 5번 놀스와 교차대기 바로 전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로스크랜스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18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오늘 이스턴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이 구간 추돌 사고 발생으로 7에서 14마일대로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생게브리엘 블루버드 구간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7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팽로드 구간부터 60번과 교차되는 구간 13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오늘 슬라우슨 애비뉴 구간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을 지나 글렌데일 블루버드,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6마일에서 21마일대로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1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7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1에서 22마일대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와 교차 지점부터 16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8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0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110번 놀스 방향 101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오늘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부에나비스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9에서 14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해 2,500조 원의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교통, 에너지, 상무, 주택, 노동 등 5개 부처 장관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있어 의회 대응과 대중 홍보, 세부 내용 마련에 자신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해 본격 추진에 나선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조 2,500억 달러 규모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 기업과 거래하며 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바이 아메리칸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부처가 물품 조달 등에 있어 바이 아메리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하면서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 만인 1월 25일 연방정부 조달에 있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앞세우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편 공화당은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켄터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건 큰 실수라면서 우리 쪽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건 미국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또다시 급증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종교계와 지역사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종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 1000여 명이 동참한 화상회의에서 사람들은 대통령인 내 말보다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이라며 모두가 순서가 왔을 때 백신을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을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 가능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도들에게 말해달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일정은 예고된 것이 아니었지만 백악관 공동취재단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4차 유행 조짐이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교계 및 지역사회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항공 여행객이 팬데믹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교통안전청의 자료를 인용해 3월 한 달간 미국의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3,8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사태가 본격화하며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한 달 수치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3월에 하루 여행객이 100만 명을 넘긴 날이 26일이나 됐습니다. 하루 여행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일요일인 지난달 28일로 157만 4,228명이 보안 검색대를 지나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올해 3월의 여행객은 당시에 53%에 그쳤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이날 CNN에 나와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CDC의 최신 집계인 지난달 30일 자료를 보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까지 11,569건의 영국발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지역적으로 오클라호마주를 제외한 49개 주 전체와 수도 워싱턴 DC,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등이 미 전역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시퀀싱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CDC는 실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봄방학을 맞아 휴양객들이 대거 몰려들며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던 플로리다 주에서 가장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미시간 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접종 후 6개월 후에도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지난해 실시했던 3상 참여자 46,307명을 상대로 백신 효능의 지속력을 확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3상 참여자 중 지난달 13일까지 총 927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위약, 즉 플라시보를 투여한 참여자를 제외하고 백신을 맞은 집단에서는 77건이었습니다. 화이자는 예방 효과를 91.3%로 산출했습니다. 이들 중 약 12,000명은 최소 6개월 전에 2차 접종을 마친 이들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뒤 6개월간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신 효력은 나이나 성별, 인종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엘버트 블러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임상 결과에 대해 백신의 전체적인 효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르면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정식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FDA는 지난해 12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며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줄던 미국에서 최근 확산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CNN 방송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5천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22%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퍼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에선 프랑스가 4월 한 달간 다시 전국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매일 4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독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3차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신규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중은 88%에 달했습니다. 터키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1일부터 주말 봉쇄를 해제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을 재개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번 주부터 주말 봉쇄 조치를 재도입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세계 3위 국가인 인도 역시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월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다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도 지난달 3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파키스탄 역시 이날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안이 급증했습니다. MBC에 따르면 47개 주가 투표권 제한을 고려 중이며 가장 먼저 법을 도입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아이오와 아칸소, 유타주는 입법이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뉴욕대 브레넌 정의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2월 19일 집계보다 43%, 108건이나 늘었습니다. 공화당의 주도로 조지아 등 4개 주에선 5개 법률이 주지사 서명까지 끝났습니다. 조지아주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을 내놓도록 했으며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을 줄이고 투표함 설치 장소도 제한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사전 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유타주는 유권자 투표 접근권에 제약을 가했으며 아칸소주는 유권자 신분증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2개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24개 주에서 최소 55개의 투표권 제한 법안이 주 의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제한 조치에 반발해 조지아주에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열지 말자는 움직임에 공개 지지를 표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스포츠 전문 채널 ESPN과의 인터뷰에서 올스타전 장소를 바꾸자는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늘날의 프로 선수들은 엄청나게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본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 제한을 겨냥해 조지아주와 40개 주가 하고 있는 건 완전 짐크로라고도 했습니다. 짐크로는 과거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도록 하는 차별법에 붙은 이름으로 조지아주의 조치가 결국 유생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LB 올스타전은 7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조지아주에서 최근 투표권 제한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이날 매체 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을 비난했습니다.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와 델타항공 역시 투표권 제한에 반대하라는 소비자들의 여론을 감안해 공개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달 25일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 시 신분 증명 강화,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안을 처리해 주지사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줄을 선 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주면 처벌하는 조항까지 들어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가 대북 정책의 중심에 있으며 대북 접근이 효과를 거두려면 동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최 예정인 한미일 안보실장 첫 협의는 그동안 검토해온 것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들의 견해를 직접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막바지 단계에 있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든 효과를 거두려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know that any approach to North Korea in order to be effective will be one that we will have to execute in lockstep with our close allies, including in this case our treaty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그런 만큼 바이든 정부 들어 대북 정책 검토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 협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처음으로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will provide National Security Advisor Sullivan and other U.S. officials an opportunity to hear directly from these senior Japanese and South Korean officials to share again where we are in terms of our review.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첫 3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동맹 간 조율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검토해온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도 곧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미 국가 등에서 빈곤과 범죄를 피해 미국으로 가려는 미립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나홀로 미립국 미성년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3살, 5살 어린 자매가 장벽 밑으로 떨어져 국경을 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와 멕시코 사이의 국경 장벽. 4, 5m 높이의 이 장벽 위에서 한 사람이 팔을 뻗더니 뭔가를 떨어뜨립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떨어진 충격 때문인지 한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잠시 뒤 좀 더 큰 아이도 땅바닥에 떨어졌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람은 장벽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과 달아나 버렸습니다. 미 국경 순찰대는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에콰도르 국적의 이 어린 자매가 브로커를 통해 미립국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진 결과 문제는 없었지만 두 아이는 순찰대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막에서 큰 위험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뿐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국경을 넘습니다. 성인의 경우 미립국이 적발되면 곧바로 추방되지만 미성년자는 추방을 면하고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달여 만에 나홀로 미립국 미성년은 16,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보호시설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The conditions are not acceptable now and they need to be improved. It is going to take some tim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be pushed to do it as fast as possible. 전체 미립국자도 미립국 과정에서 사상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엔 멕시코 국적의 9살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져 숨졌고 16일엔 브로코 조직이 200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뗏목에 태웠다가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강에 던져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민 정책에 관대한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 부통령이 미립국 문제를 맡았지만 인권 보호와 코로나19 관리 사이에서 균형 잡힌 묘수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서울과 부산 등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인 만큼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다시 앞두고 조금 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는데요. 특히 총선과 달리 선거날이 휴일이 아닌 평일인 만큼 사전에 미리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한 곳은 모두 722개소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오는 7일 투표 당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의 정해진 투표소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증만 있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엔 부산 시민이 서울에서, 서울 시민이 부산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기표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다만 먼저 이번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맞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투표소에 입장하기 위해 체온을 확인하고 손 소독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m씩 거리 두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 차례 선거를 치러봐서 그런지 이번엔 조금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체온을 재고 손을 소독한 다음엔 위생장갑을 낀 다음 투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후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입장 전에 미리 신분증을 꺼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개인 간 1m 거리 두기는 준수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 증세가 있다면 미리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의 경우에도 거소투표나 사전투표 등 별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YTN 박견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경쟁도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주로 부동산과 개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외 두 후보가 내놓은 아동돌봄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고 평가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돌봄 공약 중 핵심은 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되겠다며 유치원생 7만 5천 명에게 점심과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약 25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오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간식비와 급식비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간식비를 올린다. 이게 좀 저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해서 더해드리라는 겁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의 실현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박 후보는 지출을 조정하고 잉여 예산도 활용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의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런 서울시 재정 사항들을 좀 세밀히 살펴보고 재정 계획들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생색은 선거 때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이 내고 이후의 부담은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까 좀.
두 후보 모두 늘리겠다고 약속한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후보는 돌봄시설과 인력을 2배 늘리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현재 33%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년 안에 5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이게 부지도 문제고 운영비도 문제잖아요.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동 보호와 관련해 박 후보는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배치하고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상담 교사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지금의 60일에서 100일까지로 늘리고 정기적인 영상 공개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약 외에는 대체로 새로울 게 없고 의견 수렴 과정도 충분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다면 충분히 이제 관련 유관 기관들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 보궐선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충분하게 정책들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TV 토론회도 정책과 무관한 의혹 공방 위주로 흐르면서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비교할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청와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또 한 번 정책 실패를 거론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재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저는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달라질 거고요. 전날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도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 추가 우대 혜택, 9억 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 수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지금은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등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 시장 안정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권 내 이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청 간 온도차를 넘어 엇박자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숨 지었습니다. 정책 담당자가 나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엔 그 내용이 복합적이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메시지 혼선이 생기면 결국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뉴욕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경제계획 발표와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1.66포인트, 0.52% 상승한 33,153.2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6.98포인트, 1.18% 오른 4,019.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3.24포인트, 1.76% 급등한 13,480.1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3,000에서 4,000으로 가는데 불과 434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수 역사상 1,000포인트 이정표까지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뉴욕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내달부터 증산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급등했습니다.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시장은 이번 결정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29달러 급등한 배럴당 61.4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석유 장관 회의에서 이날 참가국들은 세계 경기 회복을 고려해 오는 5월에서 7월 감산을 점차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1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보입니다.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지만 오늘보다는 낮 기온 내려가면서 반짝 더위의 기세는 꺾이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낮 기온도 전날인 금요일보다 2, 3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과 다음 주 중에도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면서 남가주에는 당분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5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3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80도, 습도 10%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